힐링 특강, 지친 현대인을 위한 정신과 의사의 조언,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강의 전체 진행을 이끌어 주실 이종국 국립공주병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국 원장님께서는 국립공주병원장으로 재직 중이시며 충남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 세계정신사회재활협회 서태평양지역 부회장, 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국립공주병원장 이종국입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충청권 트라우마 센터 개소 기념 2021년 정신학술문화제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 힐링 특강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에는 모두가 다 원하는 행복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도 잘 배우고 연습하고 준비해야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 두 분의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이시영 박사님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시영 선생님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강의를 제가 들었던 저희 스승님이시기도 하고 또 전공의 때부터 오랫동안 학회에서도 많이 제가 듣고 배우고 굉장히 존경하고 했던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지금 아마 얼굴 뵈시면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젊으신데요. 사실은 연세가 꽤 많으십니다. 34년생이시니까 우리 나이로는 벌써 88세신데 뭐 지금도 영원한 현역으로 일하고 계시는 원로 또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국의미치료학회장을 맡고 계시고 또 같이 해주실 박상미 교수님은 또 부회장이신데요. 두 분이 함께 오늘 진행해 주실 텐데요. 선생님께서는 세로토닌 문화원장이시기도 하고 또 힐리언스 선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촌장도 하시고 한국자연의학 종합연구원장으로도 하시고 예전에 현역 계실 때는 강북 삼성병원장도 하시고 대한신경정신의학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0여 년 동안 무려 110권의 책을 내셨더라고요. 금년에까지 새 책을 내셨는데 금년에 따끈따끈한 책이 바로 오늘 주제인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책입니다. 작년에는 오후에 할 그 로고세라피 워크숍을 하게 될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책도 우리 박상미 선생님과 같이 내셨고 찾아봤더니 1985년에 첫 책을 내셨는데 36년 동안 무려 110권.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봐왔던 아마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배짱으로 삽시다부터 이 삽시다 살아라는 시리즈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배짱으로 삽시다, 터놓고 삽시다, 둔하게 삽시다, 자기대로 살아라, 신나게 살아라, 나만의 개성으로 살아라. 삶의 지혜를 담은 책들을 많이 내셨고 많은 강연과 강의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전도사 역할을 해주신 우리 이시영 박사님이십니다. 쭉 이어서 하실 텐데 이시영 박사님이 한 절반 정도 특강을 해주시고 바로 이어서 우리 박상미 교수님이 같이 대담 형식으로 이어가실 텐데요. 박상미 교수님은 소개해드리면 현재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과정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또 한국의미치료학회 로고세라피를 하는 의미치료학 부회장이시고 더 공감 마음학교 소장 하시고 이분도 역시 책과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삶의 의미를 북돋워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해주시는 최근에 우리 이시영 선생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많이 하시는 그런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두 분을 꼭 모시고 싶어서 지난 3월부터 제가 삼고초려해서 직접 찾아뵙고 부탁을 드려서 바쁘신데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 자리에 같이 못하신 게 좀 아쉬운데요. 계획대로였으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많은 분들에게 같이 더 소통하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그냥 그 오프라인을 못하고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소통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시영 박사님의 강의부터 청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 박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시영입니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이종국 원장님은 저보다는 뭐 새카만 후배지만 제가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우에 제가 오늘 특강으로 초대돼서 무척 영광이고, 아까 원장님도 참 아쉬워했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서로 처음 만나서 같이 얼굴을 대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주 억울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언제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한번 불러주시면 제가 다시 와서 그때는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운 담소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이제 나사나 들었다고 저보고 먼저 특강을 하라 그래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른 보면은 제목이 어째 그러냐? 행복도 배워야 한다. 뭐 행복은 그냥 오는 건데 뭘 또 배워야 되느냐? 제가요, 이게 행복이 그냥 오는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아쉬운 시간을 일부러 내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이럴 이유가 없겠죠. 행복도 정말 배워야 한다는 게 제가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아하,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긍을 해 주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감정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행하다, 밉다, 뭐 곱다, 사랑한다, 이거 다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의지로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가령 내가 슬플 때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슬픈 겁니다. 또 기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기쁘고, 이게 이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소위 내 명령권 밖에 있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감정 상태입니다. 그렇게 행복도 하나의 감정 상태죠. 느낌인데, 그거 그냥 느끼면 될 텐데 뭘 또 배워? 여러분, 만약에 그게 참 내가 느낌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된다 그러면요, 뭐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귀중한 시간을 내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저 가령 예를 들면 행복하자. 그렇죠. 행복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행복하자고 마음을 먹고 있는 이상 더 행복해지느냐? 그게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일상 생활에서도 충분히 막 그런 생각을 해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우리 한테는 이 감정과 생각, 크게는 그 두 가지입니다. 우리 정신 세계에서. 그런데 그 참 굉장히 중요한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 의지대로, 내 명령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참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이러니컬한 겁니다. 참 정신과가 왜 생겼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겁니다.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불행하죠. 그러면 저게 감정을 만약에 우리 명령대로, 우리 의지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정신과라는 것은 사실은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좀 행복해지자. 그러면 행복하다. 그러면 여러분, 저 웃음이 절로 나오고 행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불행히도 이 행복이라는 이것은 감정 상태인데, 우리 인간의 참 여러 가지 이 뇌 속에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 중요한 게 이 감정 상태인데, 이 감정이 이 상태에 따라서 우리 하루의 생활이라든가 또 내가 하루의 대인 관계가 다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왼종일 그게 나를 따라다닙니다. 이것지만 제발 잊자 그럴수록 더 정말 문제가 되는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아마 다 일상생활에서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자 그래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참 이 행복이라는 감정은요, 여러분 다 한 번씩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땠습니까? 야, 제발 좀 이게 아프지만 않다면, 내가 정말 퇴원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할 때는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행복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 사람도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병원에 있던 생각을 하면 계속 행복해야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이게 행복의 패러독스입니다. 이게 하나의 역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생각을 제가 이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쓴 것도 행복은 정말 배워야 하는 것이지 이게 절로 행복이 굴러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그 행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파랑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또 여러분들 아마 파랑새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행복과 뭐 행운과 아마 사랑과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말 갖게 되는데 제가 이 중학교 때 여러분들도 아마 대충 중학교 때 세계 문학 전집을 다 읽었을 겁니다. 저는 그때 이 삼촌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오시면서 이 일본 책으로 된 세계 문학 전집이 36권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일본말이 아주 서툽니다.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해봐야 됐으니까 뭐 그때 그 실력 가지고 여러분 그 상당히 어려운 그 세계 문학 전집을 읽어낸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참 읽었던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 제 기억 속에 그때 파랑새라는 장편을 분명히 읽었는데 그때 제 생각은 파랑새라는 것은 행복의 상징이고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행복이라에 대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파랑새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 여러분들도요 옛날에 읽었던 그 소설들을 한번 좀 나이가 들어서 몇 년이 흘리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딴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살 때 이걸 읽었느냐 이게 또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저는 그 일본 책으로 읽었으니까 이게 뭐 제가 이 의미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생각했던 파랑새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어디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걸 새로 읽어봤어요. 여러분 정말 저는 뭐 기억력이 좀 형편없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소설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여자가 없었는데 아니 이런 장면이 없었는데 이거에 갑자기 이 양반이 새로 썼나. 여러분 새로 쓸 리가 없죠. 뭐 그때 원전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딴 소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하는 것은 이번 이 파랑새 사건과 함께 여러분들도 한번 옛날에 읽었던 그 소설을 이제 좀 철이 들고 나이가 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 옛날에 미처 우리가 깨닫지 못한 정말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 이 세계의 명작들은 그냥 명작이 아닙니다. 정말 참 이 많은 선현들이 참 골라서 그래서 이제 세계 명작집이라는 것이 이제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책도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넘어가는 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파랑새라는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 책방에 가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제 생각에는요 파랑새라는 책이 굉장히 얇은 책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와우, 내가 이걸 읽었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설이 아니에요. 이것은 연극 시나리오였습니다. 희곡이에요, 희곡. 나는 그것도 몰랐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모리스 마테링크라는 양반이 이걸 썼는데 나는 이게요, 영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벨기움 사람이야. 벨기인이고, 여러분, 1911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대단히 유명한 분입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은 정말 못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게 아주 그 지루지루 맷지루 밑지루라는 참 묘한 이름을 가진 가난한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앞집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이 남매들은 별로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저쪽 건너 집에는 보니까 뭐 잔뜩 차려놓고 뭐 이야기만 하고 먹지는 않아요. 뭐 자기들 무조건 당장 먹을 텐데. 그래서 이제 동생이 묻습니다. 오빠, 저거 왜 저 사람들은 아무거나 안 먹지? 아, 뭐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겠지. 뭐 그렇게 이제 참 넘어가는데 그 두 아이들은 참 배가 고픈 속에서 참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야, 너희들이 파랑새를 찾아오면 정말 행복한 일이 많이 생긴다. 꼭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남매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파랑새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결국 못 찾았어요. 그 집에 돌아왔어요. 이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 방구석에 아주 큰 새장이 있는데 거기에 새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파랑새로 바뀌는 겁니다. 이야, 파랑새가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이 아들이 얼른 그 파랑새를 끄집어내는데 뭐든지 다 된다 그랬으니까 그 이웃의 소녀가 아주 다리가 불편한데 이 다리를 좀 건강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정말 건강한 다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신이 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웬걸 이 파랑새는 그만 토토득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저 하늘 높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아, 여러분 그때 그 실망감이 어땠습니까? 참 굉장한 그 실망감이. 그래서 참 이게 이 양반이 나중에 이제 이 연극이 끝나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참 굉장히 그 참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파랑새를 혹시 보시거든 저희들한테 꼭 돌려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 파랑새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가 그 관객에게 그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게요 상당히 참 절절한 그런 이제 호소인데 그래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도대체 이 파랑새가 그렇게 어렵게 해서 겨우 구했는데 이거 왜 정말 하늘로 날아가도록 그렇게 썼을까? 이 파랑새가 이 불쌍한 이 남매를 위해서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나. 저도 그런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작가 생각에는 그렇게 정말 그 잔인하잖아요. 그 참 어렵게 찾은 파랑새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 왜 그렇게 잔인한 이야기를 썼을까? 더구나 노벨상을 받은 점잖은 분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이 생각은 이 행복이라는 것은 너 가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길에 굴러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다. 네가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좀 잔인한 생각 같지만 근데 이 작가는 굉장히 정직하고 아주 참 바른 말 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음 순간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렇게 길에 굴러다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행복이라는 건 없다. 필요하면 네가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그렇게 네가 쉽게 그렇게 찾아다니고 길에 굴러다니고 그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다. 아마 이 작가는 그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려고 이 작품을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엔 좀 이 노벨상까지 받은 양반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썼을까.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하니까 그래 그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고 길에 그냥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정말 네가 필요하면 네가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파랑새 이야기가 좀 길어졌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아마 이 세계 문학 전집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 아마 대부분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들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읽은 것하고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저도 뭐 거의 뭐
정말 한 10년도 넘어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읽은 파랑새와 지금 파랑새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아주 이야기가 아주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감정은 내가 마음대로 조절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나 생각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네가 그 불행한 그 감정을 바꿀 생각을 해서는 그건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생각이 바뀌면은 그 불행한 감정이 행복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은 네가 행복을 찾으려면은 그냥 행복이라는 거기에 너무 도취되고 돌아다니지 말고 정말 네 인생관이라든가 가치관, 네가 사는 의미가 무엇이며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이런 생각들을 정말 잘 알 수 있어야지. 이렇게 네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지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잘 배우면 배운다는 게 그러니까 내가 감정을 그냥 함부로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불행하다. 이걸 행복해야지. 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똑같은 위치에 서 있어도 이것을 내가 인생관을, 가치관을 바꾸면은 이게 정말 그 행복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들이 요즘 참 이 코로나 때문에 특히 이제 의료진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도 물론 참 아주 고생이 많죠. 어디 나가지도 못하죠. 뭐 많이 모여서 친구들끼리 참 그런 따뜻한 잡담도 나누지도 못하고 굉장히 그 아주 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괜히 이제 재택근무도 이제 많아지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죠.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게 참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막 내가 갇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막 심지어는 뭐 죽고 싶은 생각이 난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코로나 블루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 자살 그 협회 정신과 후배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코로나 블루, 코로나 사태 이후로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이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이 우울증, 자살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아까 우리 원장님이 제 책을 소개를 했다고 그랬지만 뭐 내용은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근데 어쨌든 저는요, 요번에 이 코로나 사태 때 뭐 다니는 시간도 없고 그전처럼 강연 의뢰도 많지도 않고 강의할 일도 별로 없고 하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제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1년 반 아직 조금 안 됐죠? 그런데 책을 내가 4권을 썼습니다. 이 4권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행복도 배워야 한다 하는 이 책도 사실은 코로나가 저한테 안겨준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저는 뭐 괜히 별로 할 일도 없으면서 쫓기고 바쁩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원래 지금 바쁩니다. 실업자고 바빠요, 사실은요. 그렇게 저도 그래 정말 참 꽤나 바쁜 생활을 지내다가 막상 코로나가 딱 되니까 그 바쁜 게 절로 외부에서 딱 끊어지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아집니다. 이야, 이건 정말 내게 주어진 선물이요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차분히 앉아가지고 그동안에 내가 쓰고 싶었던 것, 또 그동안에 내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도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또 때로는 드리고 싶은 충고도 있고, 자, 그런 걸 좀 모아서 한번 써보자.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책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마지막인 책이고요. 지들은 또 다음 준비를 또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인생은 아름다워. 이게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최근에는 뭐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겁도 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 개인적으로는 아이고 뭐 잘 됐다. 내가 책 한 권 더 써야지. 그래서 제가 좀 쓰고 있는 게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출판사에서 막 웃어요. 이야, 선생님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참 1년 반 남자산 세월에 책을 4권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코로나가 사태가 좀 꺼질막 하더니 또 최근에는 불이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나도 이제 점점 이 행동 방향이 좋아지고 사람 만나는 시간도 적어지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저는요, 해가 뜬 이상은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참 해가 있을 때 집에 들어오는 제 아내는 항상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파요?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면 이 남자는 안 아프면 해가 있는 이상 집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적부터 뭐 공을 차고 산에 들러 뛰어다니면서 시골 아이니까. 그래서 집으로 올 때는 정말 깜깜해져 가지고 또 같이 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할수 집에 오는 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집은 이미 다 식사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내 때문에 이 밥그릇을 따로 그 이불 밑에다가 묻어놓고 그렇게 참 기다려 주셨던 엄마가 지금도 참 그립고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게 참 무척 산만하고 굉장히 동적이고 설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뭐 내 본소에 그런데 그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오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조용해야 돼요. 많이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입니까? 네, 그렇게 조용해야 된다. 그렇게 마스크 끼니까 뭐 말도 잘 못하게 되고, 뭐 집에 가족들하고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 코로나가 나한테는 상당히 인격 수양을 하는데 참 좋다. 또 그리고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노는 시간이, 빈 시간이 많으니까 내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책도 쓰게 되는 이런 여유가 생기니까 이거야말로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의 축복이다. 참 코로나 때문에 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일선의 의료진들은 물론이고 또 정말 참 불행하게도 정말 병에 걸리고 이러면 정말 참 큰일입니다. 제가요, 이 코로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불란서에서 오신 교포를 만났어요. 이 양반이 혼비백산이라고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확진자야. 그래서 하루를 입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 입원을 했는데 그 24시간 이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폐입니다. 이 호흡기를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이 산소를 끼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돈이 얼마냐 하면은 650만 원이 나왔어요. 진료비가. 그냥 산소 24시간 흡입비만 650만 원. 이 양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절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대기를 참 그렇게 공짜로 만날 마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병원에 가면은 650만 원을 차지하는 이 공기를 우리가 좀 공짜로 마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내가 호흡을 이 대기에서 때로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도 하지만 그래도 참 공짜 아닙니까 이게. 그런 자연에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감사도 해야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조금만 몇 걸음만 북쪽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운명이요. 정말 저 강제 노동 노역에서 시달리지 않는 참 다행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그것도 참 우리 하나의 운명입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을 흔히 보면 내 운명은 너무 모질다, 너무 거칠다, 나한테는 너무 이 큰 시련을 운명이 주셨다. 그래서 참 이 운명처럼 자기를 아주 학대를 하고 구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북쪽이 아니고 남쪽에 태어났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축복이고, 또 이 시대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여러분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문화재 담당 군청에 계셨는데, 저 한여름입니다. 그날은 이제 아랫동네하고 축구 시합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아버지가 내려다시 아침 자식을 하더니, 야야 너 저 하양 면장, 여러분 그게 30미입니다. 왕복 60미길이에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면장한테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큰 심부름을 갖더라면 내가 억울하진 않죠. 저 면장말은 그 문화재 전문 회의가 며칠 날 있다고 그럽니다. 그 한마디 하러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큰 뭐 심부름이나 했더라면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참 편한. 여러분 요즘 같으면 뭐 좀 휴대폰 하나로 간단히 끝날까 합니까? 그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태어났으니까 그런 정말 편리한 세상에 살죠. 여러분 참 전 세계 큰 도시에 가면 지하철이 다 있지만, 우리처럼 지하철이 이렇게 잘 발달되고, 또 여러분 지하철에서도 전화가 되는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화가 안 돼요. 또 여러분 제가 참 나이가 좀 들고 65세가 넘으면은 이 지하철 이 공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나라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일본도 부자 나라 아닙니까? 이 부자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노인들한테는 좀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뭐 몇 프로인지는 몰라도. 그렇지 공짜로 태워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참 기가 막힌 나라에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사방에 저 푸른 나무들이 있고, 지금 언제 하면은 이 사우디에서 아주 참 큰 손이 오셨어요. 우리한테는. 이분은 이제 사우디에 와서 우리 이제 병원도 짓고, 또 의료기기도 우리한테서 수입해 가고, 또 의료진도 우리를 데리고 가서 하겠다. 이게 우리한테는 뭐 굉장히 큰 손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병원에서 저보고 이제 이 사람을 안내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대로 이제 안내를 하고, 저 북한산, 요즘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때 고매집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아주 그 참 경치도 이를 보면 저 안에 다 내려다 보이고, 이 양반이 어디 그 창가에 붙어서더니 식탁에 돌아오질 않아요. 벌써 저런 무서 각견에 뭐 고개를 저렇게 홀더니 뭐 아주 뭐 영어로 뭐 갓데이 그러고 뭐 아주 기분이 나빠니까, 형은 왜 가냐 그랬더니, 형은 그래요. 하느님도 참 공평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누구를 보니까 저 어디를 보든지 이 푸른 산이 있고, 이 푸른 물이 정말 그 맑은 물이 계곡마다 흐르고 이런데, 왜 우리 이 하느님은 저 사우디에 정말 이런 숲 하나 만들어주지 않고 모래밖에 없을까? 이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불평은 제가 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저렇게 바쁜 사람이 그 양반을 며칠간 같이 모시면서 내가 왜 이래야 되냐. 나는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것은 사우디에는 석유 달러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자존심도 좀 상하더라고요. 야, 우리도 석유가 펑펑 났으면 내가 뭐 양반을 데리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것도 없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정말 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참 금수 강산에 이렇게 멋있는 데가 태어났다.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한 그런 축복받은 그런 세대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배워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생각이요. 우리가 그거를 당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여러분, 우리는 뭐 눈만 들면 어디든지 푸른 산이 있고, 푸른 숲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가로수 밑을 길에는 가로수가 닿았었고, 그 가로수 밑에 살고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있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있는 게 정말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요, 부자 나라의 고민이 뭐냐? 국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 한번은 그 지하철 이 65세 노인은 이 65세 노인이 너무 젊다. 70세를 하자. 저도 그게 뭐 전적으로 동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렇게 좋아했냐? 지하철 사장님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좀 더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지하철이 전부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65세 이상 노인들이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있다라. 그게 참 65세 노인들도 그게 뭐 당연하지. 내가 65세 노인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고마움 또 뭐 행복, 축복 그런 생각이 일어날 리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정말 참 이 철도 정부 당국에서도 이 참 어려운 그 참 봉사를 해서 참 적자가 머거지 쌓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참 대접을 잘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참 한없이 고맙고 그게 정말 참 이게 여러분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뭐 고맙고는 그냥 뭐 행복도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안 보이느냐? 그게 보이기만 하면 그래도 그 생각이 날 텐데 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당연한 겁니다.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자 나라의 고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주면은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요, 여러분 들으면 좀 무섭겠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내가 오늘 아침에도 밤에 꼬를 끄지 않고 내가 살아났구나. 뭐 이것만으로도 저한테는 감동입니다. 그 굉장한 행복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또 이게 정말 여러분 아침에는 이 설렘이 저는 항상 설렘이 있습니다. 그 설렘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저는 어제 사다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점에 가면 항상 책을 한 서너 권씩 삽니다. 사서 이제 내 머리맡에 얹어 놓으면은 그 책이 그 저자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만 해도 괜히 설레고 저는 항상 거기가 의문이었습니다. 야, 그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책방에 갔더니 어느 저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있어놨어요. 여러분, 참 그때는 가슴이 설레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버드 졸업생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이거를 정말 연구를 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하버드 졸업생, 그 다음에 다른 또 반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정말 이 하버드 출신들은 얼마나 정말 행복하게 잘 살까. 근데 그게 이제 이 편지를 보내요. 그게 지금 뭐 한 70년, 80년 진행이 되고 있는 소소가 한 몇 해 전에 그 중간 보고가 나왔습니다. 그게 중간 보고가 뭐냐면은 이 하버드
출신들의. 근데 거기에 그 중간 보고를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요, 조사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문제를 보내죠. 그때는 사람을 다 부를 수는 없고. 근데 그때 거기 보면은 항상 당신은 아침에 설레는 일이 있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렘이 없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게 여러분 특히 이제 그날 멋있는 이성과의 데이트라도 있으면은 눈만 뜨면 좀 가슴이 설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런 설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저는 상당히 아침이 좀 일릅니다. 대개 한 4시 반, 5시, 늦어도 5시에는 대개 일어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왜 그러냐? 제가 성격상 그 설렘 따위는 더 이상 못 자는 겁니다. 여러분, 설레면은 괜히 흥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일어나서 그 책도 한번 봐야 되고, 또 참 창문을 열고, 이 참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이 참 우주의 기운을 우리 들이마시는 겁니다. 그림으로써 나는 우주적인 존재야. 나는 우주의 한 부분이다. 자연의 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정말 느끼게 되면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정말 참 정신적인 그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땅이 참 좋습니다. 우선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 새벽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아주 묘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그럴 때는요, 우리가 평소에 갖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 뇌의 회로가, 새로운 어떤 회로가 생기는 겁니다. 왜? 낮에, 여러분, 한낮에 태양이 있을 때는 그런 기분이 들 리가 없죠. 또, 하긴 또 깜깜한 밤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여명이 밝아오는 그 순간은 참 이거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아주 묘한 그런 시간에는 정말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아주 기묘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산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교에서는요, 이 부처님이 태어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전설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면 세상에 내보다 잘난 놈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일란성 쌍생아도 같지가 않습니다. 같은 것 같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오직 자기만이 갖고 있는 그 독자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자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난다. 자, 그런 이 생각에 빠지면은 그 참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참 이게 보면은 굉장히 아침에는요, 그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정말 우주적인 존재로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정말 나의 독자적인 그런 생각을, 그런 존재감을 내가 느끼면은 여러분, 거기는 정말 참 호연지가 길러집니다. 아주 참 이 스케일이 커지죠. 그리고 잔잔한 이런 걱정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언젠가는 이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을 하고 그게 무슨 전시회 때 앉아서 차를 같이 마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요, 여러분, 저는 이 어릴 적에 미국 서부 영화를 그리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서부
영화가 없어요. 뭐 언제부터 없어진지 몰라요. 대개 한 80년대 이후에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서부 영화가 요즘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TV를 자주 보니까 지금도 보면요. 서부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난 할리우드에서 안 만드니까 안 보여주는 줄 알았어. 지금도 만들어요. 아주 근사한 서부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서부 영화를 좋아하느냐 하면은 서부 영화는 항상 이 선악이 있습니다. 나쁜 놈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참 좋은 사람이 구박을 받고 하다가 언젠가 마지막에는 정말 이 나쁜 놈을 처치하고 마을의 평화를 갖다 주고 거기에는 우정도 있고 애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정말 큰 넓은 미국 들판을 말을 타고 혼자 달릴 때 보면은 정말 이런 호연지기가 길러집니다. 그리고 이 카우보이들이 이 참 소떼를 몰고 이 언덕을 넘어가고 이 참 이 황혼이 쫙 있는데 이 피리라도 불고 저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 젊은이에게 여러분에게 항상 모여가지고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그럴 때는 이 참 호연지기가 정말 절로 길러집니다. 그래서 서구 영화를 좀 보여주자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참 좀 우리 아이들이 좀 스케일이 크고 이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이니까 심지어 뭐 저 석양을 잘 보고 그럴 시간도 잘 없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노력을 하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30-40분 걸려서 이 체조도 하고 또 난 항상 발을 주무르면서 묵상을 합니다. 제일 고마운 게 발이니까. 수고했다, 고맙다, 조심할게, 잘 부탁해. 저는 그렇게 하고 기도도 드리고 참 감사 기도도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하루가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참 설렘 속에 저는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저보고 이 박사, 도대체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그 건강의 비결이 뭐요? 여러분, 저는요, 지난 40년간 감기 몸사람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것이 나오느냐? 저는 그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방 안에서, 저는 밖에는 안 나갑니다. 방 안에서 합니다. 이 지자리 걸음 달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참 건강하게 만든 게 아닌가. 여러분, 헬렌 켈러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근데 그 참 가정부가 그 앞에 공원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헬렌이 묻습니다. 그래, 오늘은 뭐 저 숲속에 뭐가 있더냐? 뭐 별거 없어요. 나는 뭐 어제가 뭐 오늘 같고 오늘이 또 내일 같고 무슨 변화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여사는 상당히 놀랍니다. 그 말에. 아니, 어떻게 그 참 숲에 가면은 다람쥐가 뛰어놀고 토끼가 뛰어놀고 또 그 옆에 강에는 고기들이 뛰어노는데 이게 아무것도 별 게 없다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뭐 그게 다야. 그것이 이 문제다. 저는 헬렌 켈러 여사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 여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하루만 눈이 보이지 않게 하는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참 잔인한 생각 아닙니까? 하루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참 하루에 눈만 안 보여도 그 나중에 눈이 뜨는 날은 완전히 똑같은 세상이지만 똑같이 보이지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이 노안 수술을 하고 며칠 못 보게 아주 가라앉았는데 그 점을 이제 봐도 좋다 하는 날은 정말 세상이 그렇게 아주 후원하고 밝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참 하나의 축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드디어 세계 정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그 딱지는 떨어졌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다 신문에 보셨죠? 이제 우리가 세계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부자 나라로 보면은 세계 10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도 참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10위예요. 그게 우리가 참 세계 정상에, 여러분, 저 참 이 낡은 저런 골목은요, 이제는 뭐 TV에서 어떻게 보면 마치 안 보입니다. 전부 이제 오른편에 이런 게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그만큼 우리는 빨리 이제 발전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말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입성한 나라가 역사상 우리가 처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그 부자 나라 이태리를 제쳤어요. 10위의 부자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야, 우리 정말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여러분도 또 여러분 선배들이 그렇게 참 땀 흘려 세운 나라입니다. 이게 공짜가 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늘 전쟁도 치렀고 참 아주 힘들게 그래도 오늘의 이 참 정상에 섰다는 이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참 잘 넘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도대체 무엇이 우리 한국을 정상으로 달리게 했을까? 그게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보면은 예, 그림 한번 보시면 저 왼편에 우리가 저 알타이 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비 사막, 이 뭐 바이칼호를 넘어서 이 조선 반도에 정착을 한 겁니다. 그게 아마 조선 반도에 오는 게 끝이니까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아마 정착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더 갈 데가 있었으면 또 갔을 겁니다. 그게 우리 민족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마유목 민족이니까 굉장히 진취적이고 야성적이고 이 어디든지 물 좋다, 풀 좋다, 그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서 정말 이 고비 사막을 건너서 바이칼호를 건널 때 여러분 고비 사막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와,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그저 한 몇 시간 그 한쪽 구석을 이렇게 돌았지만, 이야, 정말 그 무서운 무시무시한 고비 사막을 건널 때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 제발 우리를 무사히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비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당입니다. 무당이 옛날에는 사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정말 이제 춤을 추고, 정말 아마 이 하나님의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춤추고 노래하는 거는 우리를 정말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 이 달리는 고속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 봤습니까? 저는 어느 나라에 가도 그런 건 정말 못 봤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이 아니면 신명나는 민족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 K-팝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슨 소년인가니고 방복 소년단인가, 그 아이들이 가면은요, 뭐 수십만 명이 모인다 그럽니다. 이게요,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게 우리 한국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신명만 하면 우리는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요, 이 외국 그 세계의학사전에 한국말로 등재가 된 진단명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배입니다. 신나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이게 서울대학에서 보고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화병,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보고한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게 참 걱정이고 불만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는요, 정말 발 아래 핀 들꽃 한 송이 눈길을 줄 여유가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야 되니까. 아둥바둥 경쟁을 하듯이. 그렇게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상에 섰으면은 참 발 아래 경치도 보고 또 가져가던 도시락도 놀아 먹고 그렇게 좀 즐기고 그렇게 내려오면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더 올라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계 1등 12의 부자가 됐다 그러면 그만 된 거 아닌가요? 뭘 또 더 해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이 못 살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이만큼 온 것만으로도 참 감지덕지입니다. 정말 행복한 겁니다. 그 생각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세계 문명이 로마다, 오스트리아다, 뭐 이 세계 그리스다, 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을 보면요, 이 정복할 때는 정신 없습니다. 이 전쟁과 약탈입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서 이 전성기에 이르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등산이라는 것은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는 게 어떻게 등산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는 하산할 준비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정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참 올림픽 때는요, 우리가 국민의 70%가 중산층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참 GNP가 거의 6배가 올라갔습니다. 3만 달러.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행복 지수는 거의 바닥권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바로 욕심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 더 올라가야 된다. 더. 이거를 우리가 더 심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충족이 되면 기분이 좋죠. 충족이 안 되면 어떡하느냐? 즉각 불만이 터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세로토닌 문화 운동을 하는 것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세로토닌 이야기를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세로토닌은 내 속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요, 이게 풍부해지면은 소위 힐링이 잘 됐다. 그 말은 세로토닌이 풍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또 내가 행복하다. 그럴 때도 내 머리에는 세로토닌이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요, 세로토닌이 바로 행복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세로토닌을 넘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은 여러분이 보면 우울증, 자살, 중독, 공격, 충동성, 섭식장애, 공황장애, 만성피로, 수면장애, 이 모든 것들은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이게 감정 조절이 전혀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참 우리한테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로토닌은요, 크게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행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절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들뜨고 흥분돼도 안 되죠. 또 너무 또 가라앉고 막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충돌해지면 이것도 안 되고, 그게 너무 올라갔거나 너무 떨어졌거나, 요거는 적당하게 이제 참 이 평상심을 갖게 하도록 해주는 것. 이게 이제 바로 세로토닌이 하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로토닌은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중독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이 모든 걸 수면도 조절하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조절이 잘 되고 평상심 유지돼야지 공부가 잘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공부 호르몬이다. 그렇게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이 어깨가 꾸부정해지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미인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 미인들은 자세가 반듯하고 정말 우리의 표정이 아주 정말 좀 생기발랄한 이런 아주 아름다운 표정을 지게 됩니다. 이 세로토닌 부족하면 그게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통각 작용이,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서 제일 악질이 뭐냐?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가령 이빨이 아프다든가 이거 못 견디잖아요. 이 아픈 게 제일 큰 스트레스인데 참 이 세로토닌은 이 아픈 것도 통각을 조절해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20세기와 21세기. 여러분 우리가 20세기는 정말 우리는 앞뒤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너무 급했습니다. 워낙 우리는 후발 국가니까 이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뭐 전 국민이 전력 투자를 한 겁니다. 전력 투구를 했어요. 그때는 하이테크 에이지입니다. 이게 기술이 좋은. 그 다음에 그때는 참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경쟁을 해서 이기느냐 지느냐. 그러니까 하여튼 빠르고 동적이고 이런 아주 격정의 세기를 살았던 게 20세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세기 들어서는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오른편 한번 보십시오. 이제는요, 이 산업사회보다는 오히려 문화, 정보의 세계고, 그렇게 그전에는 정말 하이테크, 테크놀로지가 중요했다면 지금 이제 이 감성적인, 하이타치, 감동적인 이런 것이 참 중요하고, 평화, 공존, 이제 느림. 그러니까 이제는 지난 20세기가 격정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차분한 세기입니다. 그게 바로 세로토닌의 세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세기는 공격적인 노라드레날린의 세계였었다면 21세기는 정말 평화, 공존, 그런 세계로 우리는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이 CEO들이 모이는 그 아카데미에 가보면은 이제는 그전에는 전부 경영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뭐 경영보다는 중요한 것은 정말 인문학 공부를 합니다. 그 참 이 회사 사원들이나 사대나 참 한때 뭉쳐서 그렇게 우리가 잘 살자 하는 그런 시대로 이제 우리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로토닌 그 신경은 어디다 분포되어 있느냐, 그 중요한 세로토닌은요.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 그림은 여러분 뇌는 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제일 아래 뇌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뇌간. 여기는 아주 원시 동물도 여기는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렁이나 또 디디면 꿈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는 이 본능적인 운동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이 저기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뒤통수입니다. 이게 뒤에. 우리가 여러분 복싱 선수들도 복싱할 때는 이 뒤통수를 못 치게 하잖아요. 이게 급소입니다. 사람이 죽어야 잘못하면. 그게 심판이 절대로 여기는 못 때리게 합니다. 복싱을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리 운동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운동 중추가 거기 다 모여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저기 까만 바가 있는데 까만 점이 있는 저게 뭐냐면 세로토닌 신경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리듬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저기다 있는데 참 이게 불행히도 이게 지금 우리가 정말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제가 이제 문제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중요한 세로토닌은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생성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 이게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섭취를 해서 이게 우리 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뇌 속에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제 거기는 이 BBB라는 막이 있습니다. 뇌는 워낙 중요하고 섬세한 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혹시 독성물질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BBB라는 막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트립토판이 이제 그거를 통과하려면은 여러분 이게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뇌는요, 이게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여러분 포도당, 지방, 단백질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다른 신체 기관들은 이 세 가지를 다 써요.
근데 뇌는 그 중에서 꼭 포도당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고급 휘발유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포도당으로 코팅이 돼야지 비로소 이 트립토판이 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 속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뇌 속에 들어갔다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로토닌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왼편에 있는 이런 자극 인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트립토판이 많아서 뇌 속으로 뚫고 들어가도 저런 자극이 없으면 세로토닌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이게 세로토닌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까 보셨죠? 우울증도 걸리고 중독증에도 걸리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어떤 자극이 필요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름 낀 날 기분이 침울하고 꼭 우울증 같은 그런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장마철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 햇빛이 나야지 우리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햇빛이 부족한 나라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북구에 가면은 백야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고. 근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햇빛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구 가면은요, 특히 이제 그 늦은 겨울이라든가 이런 봄날에는 여러분 이게 햇빛이 부족해서 생기는,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안 만들어져서 생기는 우울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SAD라고 그럽니다. Seasonal Affective Disorder. 그게 계절성 우울증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불행히도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젊은 여성들이 이 자외선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너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괜찮아요. 그렇다고 뭐 직사광선을 왼쪽 받으라는 뜻은 아니고 간접광선이 받아도 괜찮습니다. 근데 단 선글라스를 끼면 소용없습니다. 선글라스는 이게 다 컷오프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모자 쓰고 뭐 이런 정도라면은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저 아침 식사 호두 식전에 참 아주 신선한 태양을 받으며 20분만 걸으면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아침이 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듬 운동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 태릉 선수촌에서 하듯 그렇게 아주 격렬한 그런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기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운동은요, 뇌를 위해서 한다. 그래도 이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을 만큼 여러분 아침 식전에 한 태양을 받으며 한 20분만 걸어 보십시오. 기분이 아주 사뿐해집니다. 뇌가 굉장히 맑아져요. 그게 세로토닌 상태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킨십이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반가운 친구를 만나면은 이 허깅도 하고 악수도 하고 뭐 얘기를 키스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스킨십이 많아야 되는데 이 요즘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구나 그 스킨십을 못하게 자꾸 이렇게 말린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참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그 점에서는 아주 참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참 맛있는 식사를 한다든가 또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는다든가 혹은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정말 세로토닌을 많이 분비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좀 하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오른편 칼럼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송가채에서 세로토닌이 많아야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은 저 빈 운동장이나 혹은 또 강가라든가 이런 저방은 이게 저녁 먹고 사람들이 이렇게 걷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야지 잠이 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저녁에 가벼운 운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특별히 대단한 운동이 아니고 그냥 걷는 것 정도가 가장 좋은 운동이다. 그렇게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우리는 참 그 중요한 걸음걸이를 잘 걷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사바나에 살 때는요,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이게 세렝게티입니다. 여기가. 이게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는 저 마사이족이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 마사이족은 저 안으로, 절로 돌아다녀도 괜찮아요. 이 야수가, 마사이족은 공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를 짓기도 전이면 참 원시인들이죠. 여러분, 농사 역사가 한 10,000년쯤 됩니다. 그 10,000년 전에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느냐? 그때는 그냥 채집을 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다 먹을 만한 거 먹어보는 겁니다. 뭐 그러다가 정말 참 이 독버섯을 따먹고 죽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사냥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제 수렵을 하거나, 이 낚시를 하거나,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가다 보니까 딸기밭이 아주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럼 그걸 또 좀 따서 먹고 뭐 집에 좀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집에 가져오지를 못합니다. 왜? 이 사바나는, 아프리카는 지금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게 이 음식이 바로 상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시인들은 그게 먹을 만큼 먹고 집에 와서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저녁거리 구하러 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죽으라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계속 움직여야 돼. 그리고 적게 먹고. 그래서 이게 소식 다동이 인간 건강의 창수에 가장 귀한 큰 요인이 적게 먹고 많이 걷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소식 다동의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이 원시인들은요, 걷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이 굉장히 즐겁도록 유전인자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물주가 우리 인간이 죽지 않게 그렇게 좋은 선물을 준 겁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도록. 그런데 요즘 이 차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게을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걷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을 꼭 좀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탈길입니다. 여러분, 시내는요, 비탈길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비탈길이 없어요. 있지만 계단이 있는데 그 옆에는 반드시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지하철에 가보면은 정말 그 참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 옆에 계단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참 항상 계단을 보고도, 와, 이 사람들이 여기도 계단을 만들어놨네 하고 계단을 걸어 다니는 그런 훈련을 꼭 좀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서울에 오면은 천호동에 5호차가 지하철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세로토닌 계단이 있습니다. 제가 하도 세로토닌 타령을 하니까 그래서 계단을 좀 많이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로토닌 계단이라고 도시철도청장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이용을 해 주시게 그렇게 아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스킨십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식욕, 성욕, 다음에 3대 본능 중에 하나가 군집 본능입니다. 여럿이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여행을 가더라도
혼자 가는 사람 잘 없습니다. 여럿이 때를 지어서 같이 가네. 그러니까 요즘은요, 사람이 자살할 때 언제 자살하느냐. 이게요, 야, 세상에 나 혼자다. 뭐 마누라도 필요 없고 친구도 없고 뭐 심지어 하느님도 필요 없다. 이럴 때 인간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만큼 군집 본능이 충족이 안 되면 그만큼 군집 본능이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충족을 시켜야 돼요. 요즘 내가 이 참 거리두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참 군집 본능 충족되기가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런 걸 잘 우리가 피해가면서 우리가 잘 견뎌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베풀거나 또 감사를 베풀어 받거나 그럴 때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말 평화로운 이 세로토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 컵에다가 일본의 에모도라는 유명한 학자가 한 실험입니다. 그냥 뭐 책에도 보면 저게 나오는데 이 컵 하나에는 감사, 또 이쪽에는 바보라고 썼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감사 밑에 보시면은 이 물은요, 이 정육각형이 깨끗한 물입니다. 이 감사라고 쓰는 컵의 물은 이 정육각형의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나 바보라고 쓴 데는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물 분자가 다 흩어지고 구정물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이냐? 여러분, 이게 이 감사를 하면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70%, 심지어는 80%까지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뭐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의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말은 우리 몸 전체에 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 물을 여러분이 정말 소중히 잘 가꿔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럭저럭 제 슬라이드가 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제일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입니다. 이 아이들이 보면은 뭐 정말 학교도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 폭력을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소위 공갈 협박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내 중학교 때 생각을 해보시면 중학교 2학년 때가 가장 정서적으로 흔들릴 때입니다. 아이고, 뭐 죽어버릴까, 가출해버릴까, 여러분, 그런 별 생각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들이요, 이 중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드럼 클럽을 만들어줍니다. 북치는 클럽. 그걸 참 고맙게도 이 삼성생명에서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230개 중학교에, 한 학교에 북을 15개씩 사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6,000명 학생들이 지금 북을 치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또 어떤 데 잘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가령 이 학부형 중에도 너무 까다로운 학부형은 뭐 그렇게 아주 야단을 치기. 또 선생님도, 지도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아이들 공부시켜야지 무슨 북은 이래가지고 또 잘 안 되는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이게 중학교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가 참 여름에 한 번씩 또 전부 다 모아가지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캠프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공연 연습도 해가지고 시합도 해요. 시합은 그나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아주 우리 열심히 잘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부대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인들도 젊은 아이들이니까 가령 내무반에 이런 소위 짱이 하나 있으면은 내무반 분위기가 완전히 버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도, 그러니까 부대에는 정말 이 기업 하나가 한 부대를 책임을 지고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기업에서 위원도 버스로 오기도 하고,
아주 참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대도 또 어떤 부대는 잘 안 돼요. 가령 뭐 부대장이라든가 소단장이 야 무슨 북이야 막 총 연습하고 훈련을 해. 그래 버리면 일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아주 어려운 좀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래도 참 대체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도 이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에드워드 왕자가 영국의 왕자가 왔을 때 우리 아이들이 북치는 걸 보더니 야 저거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도 이 북치는 클럽이 생겼고 이 외국에도 정말 이제는 생기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 지난번 아시안 게임 때는요 우리 아이들이 전부 그 아시안 게임에 그 우동양 둘레 이 북을 치고 함께 참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장면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올해도 우리 경주 문화 엑스포에 우리 아이들이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아이들은 그런 정서적인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아이들이 참 조용해지고 문제 아이들이 정말 참 이제는 보험 세야 되고 우동 세야 되고 그것이 그런 걸 볼 적마다 정말 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 같은데 여러분 세로토닌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그랬죠. 이 트립토판이라는 식물을 여러분 이게 땅콩이나 요구르트들인데 많이 섞여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비타민 B6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포도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이 세 개가 어울려서 우리가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 특별히 챙겨 먹을 건 없고 우리 한국 식단을 골고루 먹으면은 저것은 충분히 원료는 충분합니다. 예,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는데 요즘 또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이 식단이 서구화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걱정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 이야기가 끝을 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로토닌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또 정말 세로토닌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잘 낼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긴 시간 정말 애쓰셨습니다. 목이 많이 아프시지요? 네, 저희 90분 동안 네, 행복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또 세로토닌이 왜 중요한지, 박사님께서 평생 이 세로토닌을 한국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신 이유가 뭔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이 세로토닌에 대해서 지금도 예, 청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전도사 역할을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박사님, 우리 한국 국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사실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자살률도 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뭐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신고 건수가 훨씬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로토닌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감정 조율에 가장 효과적인 물질이다. 저희가 그렇게 또 이 박사님이 쓰신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책에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고 또 세로토닌에 대해서 더 많이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보면 박사님, 나는 욱하는 성질을 못 고치겠어. 예. 그리고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지다 보니까 분노 조절을 못하겠어.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감정 조율, 그리고 발을 참는 것, 이런 것들도 세로토닌을 우리 몸에서 많이 분비되게 유도함으로써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요. 박사님, 네. 우리가 분노 조절하기 힘들고
또 화가 날 때, 화를 참기 어려울 때, 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면 또 세로토닌 분비에 더 도움이 될까요? 예, 아주 참 전공을 찔러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세로토닌을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떨 때는 뭐 가령 보복 운전하는 게 아주 뭐 대표적인 겁니다. 그 순간을 못 참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고속도로 한복판에다가 세워놓고 보복 운전하다가 결국 이 사고가 더 커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거기 보시면은 여러분 우리 책에도 보면은 이 감성 조율을 위한 그 문항이 40문항을 쭉 만들어 놨는데, 그게 사실은 전부 다 세로토닌을 잘 분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 기술입니다. 거기 다 써놨어요. 예를 들면은 시내 투어 버스를 타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도 또 지방에는 잘 없지만 서울만 하더라도 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버스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텍스트에 내가 40개 문항을 해놨으니까 그거를 좀 하나하나 잘 해보면은 전부 그게 이제 세로토닌을 평소에 좀 많이 쏟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박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건 하나의 응급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일단은 참아야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참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고 뭐 이 선생과 학생 간도 그렇고 이 참아야 돼요. 일단은요.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참고 그 다음에는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하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 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심호흡을 하면은 이 순간적인 그런 혈압이 팍 올라가고 이 성이 났다가도 이 어느 정도는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일단 자리를 떠나야 돼요. 성은요, 한번 내기 시작하면 이게 에스컬레이터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계속 점점 더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못 참고 정말 끔찍한 그런 짓을 할 때도 있죠. 그럼 뭐 우리 박사님 형무소 있는 정말 수인들을 보면은 정말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정말 평생을 그 참 형무소에서 지내야 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그게 그 순간을 좀 일단은 피하는 방법은 일단은 참고 돌아서서 심호흡을 3번 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 여기에 제가 권하고 싶은 응급처치법은 그렇습니다. 예. 네, 아유, 박사님 감사합니다. 지금 채팅창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감사 인사를 참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예. 예, 여기에 눈에 띄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 김동주 선생님께서 성인 남성의 갱년기 극복, 예, 세로토닌이 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성인 남성의 갱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갱년기 극복 방법. 예. 이 갱년기는 뭐 여성들이 굉장히 아주 현저하죠. 그래서 또 이 갱년기에 대한 문제를 주로 여성의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최근에는 이 리포트를 보면은 남성들도 이 갱년기를 여성보다는 한 10년 늦게 앓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남성들도 그리고 여성들이 대개 한 50 안팎에 자면 이 남성들은 한 60 안팎에 갱년기가 시작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남성과 여성은요, 세로토닌 분비량이 있습니다. 여성은 거의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성에. 그러니까 이 세로토닌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마 여성들에게 그 갱년기가 더 일찍 찾아오고
더 심각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성 갱년기도 이 나이가요 40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세로토닌이 막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갱년기라는 정말 하나의 인생 사이클에서 하나의 위기죠. 갱년기라는 것은. 이걸 정말 부드럽게 잘 넘겨야 되는데 그게 이제 되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이제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더더구나 갱년기를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일단은 이제 이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좀 평소에도 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정말 이 세로토닌이 갱년기라는 것은요.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아까 어떻게 하면 세로토닌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했으니까 그것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렇게 잘 좀 대처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다 다루긴 어렵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것들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박사님 참가자 중에 또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장기적인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최근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시작되는 그런 우려가 좀 있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의 이런 분노가 확산되고 있는데 박사님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게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말씀 주십사 하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정말 자영업자들이 워낙 힘드니까 나는 뭐 시위를 하게 되는 그 배경 심리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도 또 상당히 아주 이 격렬하게 하지 않으면 듣질 않아요 또. 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게 합리적인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을 범위에서 이게 좀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 합리적으로 하면은 정부에서 별로 겁을 안 해요. 사실은요. 그동안에 참 뭐 많은 노사 문제 때문에도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항상 자주 노사 문제가 시끄러울 그런 팀들은 보면은 뭐 굉장히 처음부터 아주 격렬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 많은 지나친 것을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있게 되는데 저는 그 데모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들의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첫째는 길을 막는다든가 이렇게 공공 질서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거는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우리가 참 더 합리적으로 그렇게 좀 데모를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저는 그거를 정말 특히 이제 주동하시는 주최자들은 그 점을 좀 이해를 좀 잘 하셔야지. 왜냐하면 이 데모라는 것도 결국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전혀 그 호응을 하지 않으면은 그건 정말 참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죠. 국민들이 호응을 얻으려면은 최소한 우리가 이 참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 집단의 호소를 위해서 정말 너무 그렇게 공해를 일으키고 공익에 좀 위배되는 그런 것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밖에는 되지가 않는데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도 그래요. 참 이 중소기업 사람들 또 뭐 정치인들은 국민 전부에게 주자. 저는 사실 그거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뭐 괜찮은 사람도 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요. 그런 사람들 말고
정말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정부에서 선별해서 주는, 뭐 선별하기가 기준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더라고. 그다음 그 정부 당국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뭐 어렵더라도 때로는 그 때문에 뭐요 중간쯤에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그거 평가하는 데 따라서는 참 억울한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 전체에게 그러자도 지금 우리 정부는 빚덩어리에 올라 있는데,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도 얼마나 많은 돈을 그동안에 쏘았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도 정말 그렇게 정말 격렬해지기 전에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가 돼서 죄송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언론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네, 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박사님께 너무나 귀한 강의 잘 들었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예, 말씀도 많이 올라오고요. 질문도 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또 세 번째 질문은 박사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20세기를 살아보지 못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과거에 비해서 현재가 참 살기 좋아, 행복해, 감사하자. 이렇게 행복과 감사를 찾기가 참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다. 네, 지금 10대, 20대, 30대들이요. 어려운 시기를 못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한테 지금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현대의 삶 속에서 행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말을 좀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그래요. 요즘은 참이 이 나이 든 사람은 우리가 흔히 뭐 꼴통이라 그러기도 하고 꼰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옛날에는 동네 어른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뭐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정말 그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소규모라도 서로 자기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 서로 대화라도 하고 그 아픈 심경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정말 위안이 되거든요. 당장 무슨 물질적인 것을 해주지 않더라도 네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가 공감을 하는 이 공감대 형성만이라도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참 요즘은 우선 이제 모이기도 잘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참 이런 기회가 참 좋겠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그 어른들의 좀 지혜를 뭐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은 받아들이면 됩니다. 당장은 이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또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이거는 정말 그래도 새겨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진리의 말씀에 반드시 거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이래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면은 굉장히 결정도 하려고 힘도 나고 아주 좋죠. 그러나 사실은 또 이 그래서 모두 정당에서도 보나 젊은 피 수혜를 그러고 정부에서 보니까 뭐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그게 1급 자리인가 그 자리에 고등학교 학생인가 뭐 앉았더라고요.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그 참 세상을 다 두루 보는 그런 그 설계는 아마 그 아이가 갖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게 그 여당 정부 측에서도 야당에서 젊은 대표가 나오고 국민들이 막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도 젊은 애를 하나 뽑자. 아니 이렇게 가벼운 그런 것은 나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노숙한 지혜가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젊은이들은요, 뭐 행동도 빠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은 우리도 좀 배워야 될 점도 많지만, 그러나 이게 여러분, 이 벤처 기업이 왜 그렇게 많이 실패를 하느냐? 뭐 90%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이 노숙한 사람도 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보기에는 우리 정부 내에도 이렇게 노숙한 정치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때로는 젊은 사람이 뭘 딱 결정해버리면은, 아, 이렇게 가자. 뭐 굉장히 빠르죠. 그래도 좀 노숙한 사람은, 이 사람들아, 조금 우리 한번 아까 그런 결정을 했지만, 우리 좀 더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고, 이 노숙한 사람이 좀 이래 견제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뭐 그런 설계는 우리가 참 발휘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영감들 이야기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때로는 그게 참, 아, 맞아. 그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자. 그러면 이제 실패가 적죠. 어쩌면 이제 좀 느리기는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하는 과정까지는요. 그러나 요즘 또 우리 참 젊은 야당의 그 대표, 이 대표도 보면 굉장히 참 아주 참신하고, 우리도 아, 참 그렇구나 하는 점도 많지만, 또 그러나 그게 또 반드시 젊은 사람들 생각은 이게 넓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부족합니다. 그걸 스스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늙은 세대가 젊은 세대를 잘 이해를 못하듯이, 또 이 젊은 세대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참 많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선 자기의 그 약점이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이렇게 뭐 나이가 먹었다는 게 자랑도 아니고 훈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또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이 가질 수 있는 슬기와 지혜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젊은 세대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받아들이는, 나는 그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올라와 있는 또 질문들 보면 다 하나로 통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 또 청소년, 청소년 상담계에서 또 종사하시는 분께서 북치기 참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이 북치기 말고 또 아이들이 감정 표출을 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겠냐, 이거 물으셨고요. 또 한 분께서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물으셨는데요. 사실 오늘 박사님 강의에 다 나온 내용 같아요. 제가 박사님의 이 책과 강의를 통해서 이걸 하면 좋아 라고 제가 찾은 답을 먼저 말씀드려 보면요. 네, 박사님 책에서도 언급하신 게 걷자. 아까 햇빛 받으면서 몇 분 걷자고 하셨죠? 예, 20분만 걸어도 세로토닌은 충분히 분비된다. 그리고 또 이런 처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단아 반갑다. 계단을 오르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워킹. 걸으면서 천천히 사색에 잠기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걷자. 그리고 자꾸 갈등이 생기고 대화가 잘 안 풀릴 때도 걸으면서 대화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연 명상을 해라. 여행을 즐기고 길을 느껴라. 그리고 춤을 춰라. 그리고 이제 북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박사님께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이거 드리고 싶습니다. 박사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호흡 명상, 숨을 잘 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는데도,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호흡 명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주시고 마무리하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그렇게 딱 요약을 잘 해주시니까 제 이야기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명상은 이제 세 가지 요소로 이야기를 하죠.
되게 이제 의식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또 그다음에는 이제 호흡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또 정말 어떤 자세로 하는 것이 좋으냐. 저는 그 중에서는 이제 명상은 호흡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제 가령 한숨을 쉬거든요. 그럼 그 한숨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쪽으로 생각해. 이 사람은 왜 한숨이고 그거 걱정거리가 있나.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면 한숨을 쉬게 되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한숨 쉬는 게 전부 걱정거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만이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히려 이 명상을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이제 아랫배가 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하단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단전. 이게 배꼽 안에 손가락 한 4개쯤이 거기에 이제 단전이 있고 거기 우리 기가 모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은 항상 거기가 저 뒤에 우리가 호흡입니다. 호부터 먼저 해야 돼. 이렇게 우선 내쉬는 것부터. 내쉴 때는 이럴 때는 입을 가늘게 뜨고 그리고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저 아랫배가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이 하단전이 정말 덩어리에 붙을 정도로 천천히 오래 길게 내쉽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이렇게 호흡일 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굉장히 길게 부드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이 아주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한 2500년 전에 이 인도의 어느 북부 청년이 인도는요 이렇게 이 득도를 하기 위해서는 고행을 하면 득도를 한다.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은 정말 뭐 정말 밀면 곧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귀신 같은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그런 사람들도 참 가끔 만납니다. 이 청년도 그랬어요. 참 고행을 했어요. 온갖 고생을 다 했는데도 이게 뭐 108번뇌 중에 하나도 안 없어져. 그래서 참 그리고 이제 참 나무 안에 그게 나중에 보니 보리수였어요. 이 보리수에서 한숨을 싹 쉬니까 그 순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아하,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고향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호흡이구나.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하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절에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소위 참선 명상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젊은이를 우리가 부처님이 닮고 이렇게 부르죠. 석가열의 부처님이 사실은 그 호흡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지금도 보면은 그 뇌과학적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이제 호흡을 내쉬면은 그 자체가 아주 좋은 정신 치료가 되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 내쉬면은 그 다음에 흡기는 절로 됩니다. 그때는 코로 이제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되게 이제 호가 길어지고 흡기는 짧아지고 이거 뭐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절로 그렇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호흡은요 되게 한 1분에 별로 의식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은 1분에 한 1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명상 호흡은요 1분에 그저 한 2번, 3번쯤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호흡을 천천히 입을 가늘게 들고 부드럽게 가늘게 아주 천천히 하는 이게 제일 키입니다. 그때는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교감 신경우이죠. 우리 흡기 때는 그때는 이제 또 굉장히 공격성 호르몬이 우리가 싸울 때는 막 그러잖아요. 막 들이마시고 복싱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울 때는 흡기가 더 많아집니다. 예. 그게 이제 이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 부교감 신경과
교감신경이 적절하게 균형이 맞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무래도 호흡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 명상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디냐? 호흡입니다. 이렇게 내는 겁니다. 내쉬는 것. 이럴 때 이제 정말 부교감 신경이 우위가 돼서 마음이 제일 편안하게 되는 순간이 바로 내쉬는 순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박사님과 저희가 항상 하는 호흡 명상이 있는데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 한 번만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허리를 쭉 펴고 앉으시고요. 예, 호흡을 들이마실 때는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배가 불룩 나오도록 하고 내뱉을 때는 입을 약간 벌리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습니다. 예, 한번 해보실까요? 코로 한 3초 정도 들이마시고 그리고 입으로 후 하고 내뱉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입으로 하나, 둘, 셋.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도 평소에도 명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워크숍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 이시영 박사님 모시고 강의 듣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해 보았습니다. 오전 내내 열심히 강의해 주신 우리 이시영 박사님께 박수 보내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도 정확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나 열기로 봐서는 앞으로도 한 2시간은 더 해도 모자랄 정도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두 분의 에너지가 참 넘치셔서 끝내기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예, 그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시고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지금 강의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두 분 같으셔요. 이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는 만큼 아마 두 분도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하시니까 늘 웃는 얼굴이고 행복해 보이셔서 참 좋습니다. 저도 아마 여기 참여하신 많은 2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행복도 배워야합니다라는 강의를 통해서 또 이 대담과 질문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더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배운 대로 저도 열심히 잘 실천해서 저도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줄로 믿고요. 예, 그래서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이 강의를 이번에 이 정도 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1시에는 저희가 개막식이 있고요. 개막식도 나름대로 준비된 게 많으니까 참여하시고 또 2시부터 또 이 두 분 그대로 오후에 또 오셔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한 분 테너 성악가시죠? 성악까지 네. 해서 이 삶의 지혜를 또 배우는 로고스나 의미 치료에 대한 또 워크숍이 있으니까 그때 또 아쉬운 분들은 또 참여해서 또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두 분께 큰 박수로 감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도 정확히 잘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분위기나 열기로 봐서는 앞으로도 한 2시간은 더 해도 모자랄 정도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우리 두 분의 에너지가 참 넘치셔서 끝내기 좀 아쉬울 정도입니다. 예, 그 2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시고 정말 부럽기도 합니다. 지금 강의하신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두 분 같으셔요. 이 가르치고 강의하고 하는 만큼 아마 두 분도 실제로 실천하시면서 하시니까 늘 웃는 얼굴이고 행복해 보이셔서 참 좋습니다. 저도 아마 여기 참여하신 많은 200명 넘는 분들이 참여하셨는데요. 오늘 행복도 배워야합니다라는 강의를 통해서 또 이 대담과 질문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더 행복해지리라고 믿습니다. 배운 대로 저도 열심히 잘 실천해서 저도 더 행복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을 줄로 믿고요. 예, 그래서 행복도 배워야 합니다라는 이 강의를 이번에 이 정도 선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 또 1시에는 저희가 개막식이 있고요. 개막식도 나름대로 준비된 게 많으니까 참여하시고 또 2시부터 또 이 두 분
그대로 오후에 또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한 분, 태어나 성악가시죠? 성악까지 해서 이 삶의 지혜를 또 배우는 로고스라 의미 치료에 대한 또 워크숍이 있으니까 그때 또 아쉬운 분들은 또 참여해서 또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이 두 분께 큰 박수로 감사 표시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정신과 30년 했는데 이시호 박사님은 60년을 하신, 저보다 30년을 더 하신 그 삶의 지혜와 녹아나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채팅창에 추가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여기 참여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1시에 점심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점심에서 맛있게 하는 것도 행복의 비결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1시에 다시 접속해서 개막식과 또 이어서 2시부터 이루어지는 워크숍들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시간 내내 함께 해주신 우리 청중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